고아 바실리사는 21세였다. 그녀는 어린 시절을 보육원에서 보냈다. 보육원에서는 그녀의 부모에 대해 아는 것이 없었다. 선생님 이리나 마르코브나는 바실리사가 아주 갓난아기였을 때 요람과 기저귀를 담은 바구니만 문 앞에 두고는 황급히 사라져버렸다고 했다. 어린 시절 그녀는 자신의 이름도 성도 몰랐다. 보육원의 아이들은 대다수와는 조금 달랐다. 바실리사는 또래들과 쉽게 관계를 맺지 못했는데 그들 중 다수는 오만하거나 심지어 집행관, 구두머리처럼 군림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녀는 자랑할 만한 친구가 없었다. 원생들 사이에는 경쟁이 치열했는데 그들은 종종 어른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다투었고 심지어 이리나 마르코브나 선생님에게도 그랬다. 선생님은 모두에게 동등한 관심을 주려 했고 아이들을 그룹 게임에 참여시키며 그들 사이에 팀워크를 길러주려 했지만 항상 효과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바실리사는 성장 과정에서 힘든 시기를 겪었지만 그녀는 가장 좋아하는 선생님과 유대감을 유지하며 지냈다. 이제 막 자립해야 하는 소녀들은 스스로를 돌봐야 했지만 고용주들은 그들을 고용하고 싶어 하지 않았다. 현대사회에 대해 거의 알지 못하는 고아들을 고용하는 것을 꺼렸고 그들이 업무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까 두려워했다. 바실리사는 5번째 시도 끝에야 웨이트리스 일자리를 구할 수 있었다. 바실리사는 꽤 고급스러운 레스토랑에서 일하게 된 것에 놀랐다. 이런 자리가 어떻게 생겼을까? 고급 식당의 채용 공고가 일반 신문에 났다는 사실을 그녀는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는 이러한 조건 때문에 직원들이 오래 버티지 못한다는 것을 몰랐다. 바실리사는 곧 일터에 숨겨진 문제, 암초를 발견했다. 그 문제점은 첫날부터 명확했다. 새로운 직장 관리자인 올렉은 불쾌하고 심술궂은 남자였다. 그는 의심 없는 복종과 규율을 요구했다. 몇 분이라도 늦거나 단정하지 못한 모습, 졸린 기색이나 부주의한 행동은 용납되지 않았다. 그 남자는 웨이터들이 정직하게 번 팁까지 가로챘다. 어차피 월급은 충분히 받는다고 생각하면서 말이다. 올렉은 그 돈을 자물쇠 달린 특별한 여행 가방에 숨겨 보관했다. 그는 탐욕스러워서 마치 자신이 레스토랑의 주인이라도 되는 양 구석구석을 감시했다. 올렉은 사실 도박꾼이었다. 직원들에게서 뜯어낸 돈을 카지노 게임에 탕진했다. 만약 엄격한 아내가 그가 다시 도박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엄청난 스캔들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는 조심했다. 올렉은 또한 다른 규칙을 따랐는데 직원을 처벌하는 데 있어서는 고객은 항상 옳다는 것이었다. 고객이 부적절하거나 무례하게 행동했을지라도 이 모든 주장은 무시되었다. 이러한 태도는 바실리사의 새로운 동료들에 의해 정당화되었다. 그들은 이전 웨이트리스가 해고된 이유를 알고 있었다. 이전 웨이트리스는 끊임없이 무례하게 구는 한 손님의 횡포를 견디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며 그만두었기 때문이다. 앞치마를 벗고 집으로 가려 할 때 그 남자는 고의적으로 그녀에게 주스를 부었고 자신의 우월함을 과시하며 다른 손님들 앞에서 그녀에게 굴욕을 주었다. 목격자들은 그 손님이 술에 취해 그런 행동을 했다고 확인했으며 그 남자는 예의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올렉은 서둘러 와서 기분 상한 직원 편을 들기는커녕 오히려 그런 태도를 장려했다. 바실리사는 25세가 되던 해 막심을 만났다. 그는 주방에서 일하는 임시직 직원이었고 요리사들을 도와 잡다한 일을 했다. 심부름을 하고 채소를 씻거나 다듬는 일이었다. 때로는 싱크대 앞에 서서 산더미 같은 더러운 접시를 닦아야 했다. 막심은 겸손하게 웃으며 자신이 셰프가 꿈이었다고 고백했다. 이 굴욕적인 일은 참을 수 있지만 여기 올렉이 있어요. 그는 제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아요. 저는 요리를 꽤 잘해요. 요리 대학에서 공부했고 추가 과정까지 마쳤어요. 하지만 올렉에게는 그저 종이 조각에 불과해요. 그는 제가 어리다는 이유로 전문적인 능력이 부족하다고 믿죠. 당신의 능력은 멍청함 그 자체라고 생각하죠. 바실리사는 그 남자에 대해 그렇게 말한 막심을 보며 놀랐다. 막심은 분노에 차서 조용히 덧붙였다. 그 사람에 대해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금방 눈치챌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밀고자들도 많으니 조심하세요. 당신이 여기에 일하러 와서 기뻐요. 그녀의 친구 막심은 말로 경고한 후 다시 일하러 돌아갔다. 바실리사는 막심과 대화한 후 그가 아픈 어머니와 어린 아들과 함께 살고 있으며 그의 급여는 어머니의 치료에 쓰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막심뿐만 아니라 올렉 밑에서 일하는 다른 동료들도 불쌍하게 여겼다. 다른 사람들은 올렉에 대해 동정심을 보이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불평하지도 않았다. 오래전 보육원에서 생활했던 그녀의 강한 스트레스 저항력과 끈기 있는 성격을 올렉은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다. 그는 요리사에게 꽤 많은 돈을 걸었다. 바실리사가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이라는 내기였다. 어느 날 저녁, 술에 취한 한 남자가 식당에 나타났다. 지역 대의원 드로즈도프였다. 그는 평소에도 평판이 좋지 않았다. 식당 직원들은 그가 나타나자마자 쇼가 시작될 것임을 직감했다. 문제는 이 남자가 바로 이전 웨이트리스에게 주스를 쏟고 굴욕을 주었던 사람이라는 것이다. 올렉은 이 남자를 이용해 조용하지만 완고한 새 직원을 무너뜨리려 했다. 드로즈도프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얼굴인 바실리사를 괴롭히기 시작했다. 정말 귀여운 새 얼굴이군. 그는 음흉한 웃음을 흘렸다. 어이, 뭘 주문할 거지? 메뉴가 업데이트되었으니 꼭 드셔보세요. 바실리사가 말했다. 더러운 농담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야지. 내가 취했을 때 나는 너를 과대평가했어. 겉모습은 속일 수 있지? 내 전임자가 나한테는 더 중요했어. 나는 그녀가 마음에 들었어. 적어도 그녀와는 이야기할 수 있었지? 그녀도 심술궂은 여자였지만 말이야. 괜찮아요. 곧 익숙해지실 거예요. 어쩌면 우리 친구가 될 수도 있죠. 드로즈도프는 웃으며 그녀의 등을 툭 쳤다. 바실리사는 즉시 몸을 뒤로 뺐고 드로즈도프는 이를 놓치지 않았다. 그 남자는 그녀에게 끈질기게 매달리며 각 종류의 와인에 대해 설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와인은 메뉴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녀에게 일일이 설명을 요구하며 괴롭혔다. 바실리사는 불쾌한 손님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주방으로 뛰어들어가 요리사에게 주문을 전달했다. 드로즈도프는 이리저리 그녀를 불러세우며 요리의 구성과 과거, 그리고 자신을 기쁘게 할 만한 미래 계획까지 물었다. 바실리사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마지막 힘을 다해 참고 있었지만 이미 발이 헛디뎌 넘어질 지경이었다. 레스토랑 규정을 들먹이며 올렉은 새 직원이 고통받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는 드로즈도프의 행동을 보며 기쁨에 찬 듯 손을 비볐다. 드로즈도프는 평소처럼 행동했다. 그는 여러 식당을 방문하며 직원들에게 화풀이하는 것을 즐겼다. 직원들은 그와 논쟁하면 일자리를 잃을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참아야만 했다. 일하는데 저 인간이 나를 얼마나 짜증나게 하는지 막심은 주방에서 분노에 차식식거렸다. 주방장이 막심을 말렸다. 영웅되려 하지 마. 내 인생이나 잘 챙겨. 손가락 하나만 건드려도 깨질 듯한 애다. 혼자서 해결하도록 더 그렇게 작은 문제는 아니잖아. 바실리사는 눈에 띄게 지쳐갔다. 드로즈도프가 나가려는 순간 그는 심각한 상태에 빠졌다. 얼굴이 빨개지면서 숨을 쉬기 힘들어했다. 그리고는 의자에서 바닥으로 쓰러지며 쌕쌕거렸다. 마치 물고기처럼 숨을 헐떡였다. 멍청하게도 다른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 자리를 피할 생각만 할 뿐 뭘 해야 할지 몰랐다. 나머지 손님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고 여성들은 비명을 지르며 공황 상태에 빠졌다. 오직 바실리사만이 평정심을 잃지 않았다. 그녀는 꽉 조여진 드로즈도프의 셔츠 칼라를 풀고 그의 머리를 들어 올렸다. 그녀는 그가 오늘 저녁 무분별하게 먹어치운 요리의 특정 재료에 알레르기가 있다고 추측했다. 그녀는 이미 보육원에서 비슷한 상황을 본 적이 있었다. 한 원생이 말벌독에 쏘여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켰던 것이다. 그 사건은 바실리사의 기억 속에 선명하게 남아 있었고 그녀는 고통을 덜어주는 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드로즈도프가 숨을 쉴 수 있도록 조치한 후 그녀는 앞치마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곧바로 구급차를 불렀다. 그녀의 적절한 개입 덕분에 그는 죽음을 면할 수 있었다. 정말 훌륭한 아가씨예요. 드로즈도프를 실으러 도착한 의사들은 그녀를 칭찬하며 환자를 들것에 실어 구급차로 향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실리사는 당황한 듯이 말했다. 바실리사는 그제야 깨달았다. 그녀는 남자가 아플 때 자신의 행동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았으며 위험에 대해서도 그 결과에 대해서도 따지지 않고 움직였다는 것을 말이다. 그 소녀의 동료들은 그녀의 영웅심을 높이 평가하지 않았다. 모두가 이 사건이 올렉에게 새로운 직원을 공격할 특별한 이유가 될 것임을 알고 있었다. 위급 상황에서 아무런 대처도 하지 못한 관리자로서의 실수를 감추기 위해 올렉은 정신을 차리자마자 소리치기 시작했다. 내가 정신을 차리고 상황의 위험성을 깨달았을 때 너는 누구 멋대로 대의원에게 손을 대. 그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겼으면 너와 나를 이 바닥에서 매장시켰을 거야. 제가 옳은 일을 했어요. 제가 개입하지 않았다면 그분은 질식사하셨을 거예요. 당신이 예상했던 것처럼 당신은 가만히 서서 지켜보기만 했겠죠. 바실리사는 아드레날린이 솟구쳐 분노에 떨었다. 나는 공짜 구조대원 따위 필요 없어. 하루 종일 그 인간에게 아첨하고 호의를 베푼 너. 그가 너를 부추기고 뭔가 약속한 거지? 내가 감히? 어쩌면 내가 그에게 뭔가 약을 올린 거 아니야. 공격이 내 근무 시간에 일어났다는 점을 기억해 둬. 내 교대 전까지는 그 사람에게 아무 문제 없었어. 그럼 이제 내 앞날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들은 나를 해고할 거고 이 모든 게 다 내 덕분이야. 당장 여기서 나가. 다시는 널 보고 싶지 않아. 바실리사는 이 상황이 얼마나 불공평한지 알고 있었다. 바실리사는 분개했지만 그녀의 동료들은 어깨를 두드리며 올렉과 말다툼해서는 안 된다고 암시했다. 그녀는 올렉을 곤란한 상황에 빠뜨렸고 그가 겁먹고 도망치는 모습이 눈에 띄었기 때문에 그는 이 개인적인 모욕을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었다. 바실리사는 눈물을 흘리며 집으로 돌아갔다. 그녀는 하룻밤 사이에 너무 많은 일을 겪었다. 화가 났고 감정이 상했다. 무엇보다 자신이 이기적이고 무관심하다는 비난을 받았다는 것이 슬펐다. 모두가 얼어붙어 있을 때 한 사람의 생명을 구했는데도 말이다. 그 소녀는 하루 종일 두려움에 떨었다. 눈물을 흘리며 자신을 불쌍히 여겼고 슬픔을 쏟아냈다. 돈이 없었기 때문에 바실리사는 당장 살아갈 무언가가 필요했다. 그녀는 자신이 구한 생명이 자신에게 아무런 이득도 가져다주지 못했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지도 전화 한 통이나 감사를 표할 조수들을 보내지도 않았다. 점심시간, 그녀의 아파트 문 앞에 한 남자가 서 있었다. 안녕하세요. 그녀 앞에는 비싸지만 소박한 옷차림을 한 중년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자신의 부를 과시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듯했다.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바실리사가 물었다. 바실리사 씨, 절 기다리는 사람은 없겠지만 제 이름은 발레리입니다. 저는 최근에 제 레스토랑을 열었습니다. 저는 당신에게 웨이터로 일할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들어오세요. 아파트 주인이 말했다. 부엌에서 차를 마시며 그들은 발레리의 제안에 대해 논의했다. 발레리는 자신이 바실리사가 일했던 식당에서 일어난 드로즈도프를 돕는 순간이 촬영된 영상이 인터넷에 올라왔다고 설명했다. 그 영상은 바이러스처럼 퍼져 수천 번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이제 바실리사 씨는 유명인이 되셨어요. 저는 온 세상에 알려진 직원들을 동정하며 그 상황을 다시 만들지 않을 공정한 노동과 정당한 대우를 해줄 사람과 일하고 싶습니다. 저는 젊은 팀을 꾸리고 있는데 당신에게 딱 맞는 젊은 요리사를 알고 있어요. 발레리는 바실리사에게 자신의 레스토랑 소셜미디어 페이지를 보여주었다. 그의 연락처를 드릴게요. 저는 당신에게서 영감을 받았고 그 소녀 바실리사와 막심이 곧 연락을 주고받게 될 것이라 상상했습니다.
바실리사와 막심은 발레리의 레스토랑에서 일하는 친절한 팀의 새로운 일원이 되었다. 한편 드로즈도프는 레스토랑에서의 끔찍한 행동이 대중에게 알려지면서 결국 직위가 강등되었다. 올렉은 레스토랑 주인에게 호되게 꾸중을 들었다. 직원들을 끊임없이 공포에 떨게 만들었던 그의 행동에 대해 많은 불만이 쌓여 있었기 때문이다. 주방에서 막심을 대신해 요리사를 돕던 직원도 식당 주인에게 크게 꾸중을 들었다. 그들은 왜 그토록 바실리사를 나쁘게 대했을까? 그녀는 소중한 자산처럼 보였는데도 말이다. 바실리사와 나란히 일하게 된 막심은 더욱 가까워졌고 데이트를 시작했다. 팀 전체가 그들을 축하했고 케이크를 주문하며 그들의 앞날을 응원했다. 발레리는 그들의 관계를 반대하지 않았고 오히려 연인들을 격려했다.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팀워크였다. 식당에는 평화가 찾아왔고 손님들은 배불리 먹고 만족하며 돌아갔다.